어제 7,000명대로 폭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도 6,000명대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어서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 광장의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00m 넘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40분? 5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반 학생이 약간 의심이 돼서 CPR 검사를 하고 와야 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검사를 하지만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검사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검사를 못 해드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800건 정도 됐었는데 요즘엔 한 1,200건, 1,300건 되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반영하듯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일 같은 시간보다 590명 적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6,000명대. 상황에 따라선 또다시 7,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70%가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확진자도 27%를 넘었습니다. 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면서 병상이나 의료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 세종, 강원에는 중환자 병상이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힘겨운 상황.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인천교회의 교인 가족 2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으로 늘었고 의심 사례는 13명이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확진자의 약 50% 정도가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택 치료에 대한 우려와 불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 방 안에서 재택치료를 시작한 지 나흘째. 엄마, 아빠까지 3인 가족이 모두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외출 생활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혹시나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서 다행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럴 때는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재택치료를 거부하고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중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줄이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 가족의 격리 기간이 현재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 확진 나흘 이내에 추가 감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턴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격리 중인 가족은 병원 진료나 약을 받으러 갈 때 외출이 허용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2만 원이 추가돼 열흘에 55만 원, 4인 가구라면 46만 원 추가돼 136만 원을 받습니다.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하고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앞으로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이 3차 접종으로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백신을 2차례 접종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항체 효력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해주긴 했지만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부스터샷 3회 접종까지 하게 되면 중화 항체가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해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expectation is
that the existing vaccines protect against Omicron, but if you get the booster, you're really in good shape. And so that's very encouraging news.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델타보다 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연구 단계라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한 사람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ertain features of Omicron, including its global spread and large number of mutations, suggest it could have a major impact on the course of the pandemic. Exactly what that impact will be is still difficult to know. 오미크론이 처음 검출된 국가 중 하나인 보츠와나의 경우 입원 환자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츠와나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의 정의가 3차 접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향후회를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는데 자신이 집권하면 호남 홀대론이란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갑질이나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후엔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찾아 어린 시절 자신의 산재 경험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산재 예방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지역 향후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충청 도민회 행사에선 충청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광주 전남 향후회에선 정치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찾은 게 호남이라며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장애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군 경찰대 장교가 하급자인 부사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부대 책임자 대대장이 신고를 말렸다는 겁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공군 1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의 한 여군 장교가 같은 경찰대 소속 부사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사관은 여군 장교의 어깨와 등, 팔을 만지는가 하면 식사 뒤 주차장에서 귀가 장내라며 귀를 만졌습니다. 계급은 낮지만 나이는 10살 이상 더 많고 부서의 터줏대감이라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은 다음 날 집으로 초대해서 마사지 해주고 싶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엔 밤 10시에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오라고 보냈고 완곡하게 거절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여군 장교는 이 사실을 군사경찰대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무고로 엮어서 당할 수 있다. 신고가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거라며 신고를 말린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대장은 너가 불리하다. 고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재차 회유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피해가 일어난 부대가 군대 내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군사경찰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한 달 넘게 수사에 진전이 없는 사이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방부가 성폭력 특별조사에 착수하자 대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전화 받지 않았냐며 묻더니 굳이 더 말 안 해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조사에 입을 다물라고 종용한 겁니다. 성범죄를 수사할 군사경찰대 소속이면서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여군 장교는
가해자와 대대장을 군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